1789년 파리의 거리. 굶주린 시민들이 줄을 서서 빵 한 덩어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값은 이미 하루 임금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나라 빚을 왜 우리만 갚아야 하나? 프랑스 대혁명 전이야. 나라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세금은 오직 평민과 중산층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은 면세 특권으로 그 모든 짐을 피해갔습니다. 분노는 거리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오늘날 프랑스 GDP 대비 115%를 넘어선 국가 부채, 물가 폭등, 줄어드는 복지, 그리고 무거운 세금. 다시금 들려옵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나? 역사는 반복될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대혁명 전야의 혼돈과 오늘날 프랑스의 현실을 비교하며 그 절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제1장 프랑스 대혁명 전야 불평등의 뿌리.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국은 겉보기엔 화려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고 귀족들은 황금빛 식탁에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7년 전쟁,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지원.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루이 16세 정부는 빚을 내어 전쟁을 치렀고 결국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3부회라는 신분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그리고 3신분, 평민과 중산층, 그리고 농민들. 성직자와 귀족은 토지를 소유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3신분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 도시의 중산층은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강요받았습니다. 나라 빚을 왜 우리만 갚아야 하나? 그 불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788년 흉작이 이어지며 빵값이 폭등합니다. 민중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왕실의 사치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1789년 3부회가 소집됩니다. 루이 16세는 세금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제3신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의회다. 프랑스 대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노와 불평등, 그리고 왜 우리만 빚을 갚아야 하나라는 물음이 한 나라를 뒤흔든 것입니다. 제2장 혁명과 세금 정의의 탄생. 1789년 제3신분의 결의는 파리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국민의회가 선언한 것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국가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누리던 특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저항이 평민과 중산층의 분노를 극대화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농촌 지역의 폭동, 그레이트 피어로 알려진 농민 반란까지 이어지며 사회 전반이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3부회와 국민의회는 새로운 조세 체계를 논의하며 세금의 공정성을 처음으로 국가 정책의 중심에 올렸습니다. 토지 소유량과 수입에 따른 과세, 부유층의 특권 제거, 평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 완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금 정의라고 부르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도 완벽한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정치적 혼란과 권력 투쟁은 이어졌습니다. 혁명은 단지 구조적 문제의 첫 번째 폭발이자 미래의 더 큰 변화를 위한 씨앗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현대 프랑스와 2025년의 재정 위기.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25년 오늘날의 프랑스를 살펴봅니다. GDP 대비 115%를 넘어선 공공부채, 수십조 원 규모의 연간 이자 부담. 국가는 여전히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 축소와 증세를 논의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반발로 실질적인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누가 이 빚을 감당하느냐입니다.
초부유층과 대기업은 세금 회피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증세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은 여전히 생활비 부담과 세금 부담에 시달립니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급등, 건강보험 교육 등 사회서비스 예산 압박, 점점 불균형해지는 조세 구조. 결국 2025년 프랑스의 중산층은 18세기 대혁명 전야의 평민과 닮은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정치권은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가? 역사는 반복되고 있을까요? 1789년의 절규와 2025년의 불만은 어디에서 교차하는 것일까요? 제4장 중산층의 위기 심화. 프랑스 중산층은 지금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건강보험과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지만 정치권의 개혁 의지는 약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증세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중산층이 다시 빚더미의 희생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1789년 평민과 농민이 빵값 폭등과 불평등한 세금의 분노에 혁명을 일으켰듯 오늘날의 중산층 역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위와 항의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사회 구조의 불공정과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중산층의 경제적 압박은 곧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불안정, 사회 갈등, 미래 세대의 불안정으로 연결됩니다. 역사적 반복. 1789년과 2025년의 프랑스. 왜 우리만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경제적 질문을 넘어 사회 정의와 국가 운영의 근본 문제로 귀결됩니다. 제5장 에필로그 반복되는 질문과 미래 전망.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2025년 오늘.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랏빚을 왜 중산층만 갚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책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로 개혁이 지연된다면 사회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공정한 세금, 효율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사회적 연대. 1789년 민중의 절규와 2025년 중산층의 고통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질문입니다. 누가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